또 거리두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는데 사실 오늘 이 단계 조정 여부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IM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이 또 확산이 되면서 주말로 밀린 상황이죠. 맞습니다. 오늘까지 IM 선교회 관련 시설의 확진자 수가요. 누적 확진자 수가 469명입니다. 네. 국민들이 2달 가까이 사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를 감내를 해야 하면서 조금 그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이 IM 선교 관련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부가 당초 관련 내용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일정이 미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진자가 좀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정확히 발표가 되는 겁니까? 사실 상황이 이래서 완화를 기대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수도권이 2.5단계고요. 비수도권이 2단계인데 이 거리두기 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로 끝납니다. 네. 때문에 주말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완화로 무게가 실리기는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가 다시 또 전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카페나 헬스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조치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설 연휴도 다가오면서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난 명절에는 정부에서 고향에 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설 명절의 경우에는요, 그 설 연휴 당일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좀 풀어주겠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분명히 나는 조치이긴 한데 지금 IM 선교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이후에 브리핑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번 주말 정부의 그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완화 기대는 좀 크게 꺾인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 발표가 나오는 만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으로 좀 알아볼 소식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처음 도입이 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식약처에서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죠.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에 정식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한 백신입니다. 네. 현재 식약처는 실태 조사까지는 마친 상태고요. 이후 외부 자문단 회의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이 회의 결과가 다음 주 2월 1일에 발표되는 건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효과성에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결과를 기다리긴 하겠지만 이미 정부에서 접종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에 먼저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전성과 효과성에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제출된 임상실험 결과에 고령 시험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부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임상 대상 숫자가 적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좀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정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을 통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 점검위원회를 통해서 고령자 대상 임상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투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유럽의약품청에 허가 신청을 한 허가 신청 사항 중에서 면역 원성 자료에 의한 효과성 추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론 부분까지 함께 살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일단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정도 한번 살펴볼 텐데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 부동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죠. 맞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설 전이라고 하면 다음 주도 될 수 있고 또 다다음 주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인 4일입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취임 이후에 아직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토부 업무 보고 이후에 관련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국토부 업무 보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공급 대책은 나올 거다라고 예고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변 장관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역세권 과밀 공급, 특히 이 양질의 아파트를 역세권에 공급을 할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남은 유휴부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 주택을 본격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뭐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이제는 너무 많은 정책들이 나와서 용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로는 이미 정부가 24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안정화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은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개인이 주택, 그러니까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조금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팔 때 공공기가 팔면 이 시세 차익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24번째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고 또 수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신규 택지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역세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20만 호 이상 파격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부터 코로나 백신 승인 또 그리고 부동산 대책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추후 사안들 저희 뉴스플러스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